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따라오세요. 오늘 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20세기 초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힐.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수만 명의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의 법칙을 담은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원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보이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수십 년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원고. 그것이 바로 악마를 이겨라입니다. 이 원고는 193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힐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르다고. 그렇게 원고는 72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공개된 것은 2011년, 힐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 감춰졌을까요? 그 안에는 인간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왜 아무것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힐은 이 책에서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전체 인류의 98%는 지금 이 순간에도 표류하고 있다고. 표류, 드리프팅,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 목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남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상태. 힐은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표류하지 않는다고.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은 이미 표류 중이라고.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늘 강연의 핵심 한 줄을 먼저 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표류입니다. 실패는 눈에 보입니다. 아프고 분명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표류는 다릅니다. 표류는 조용합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감각.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막연한 불안. 그것이 바로 표류입니다. 힐은 말합니다. 표류는 목적 없음, 우유부단함, 그리고 주도성의 결여로 이루어진 습관이라고. 힐이 책 속에서 악마의 입을 빌려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습관이다. 나는 습관의 원리를 통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 표류의 습관을 심는다. 한 사람이 어떤 주제에서 표류하기 시작하면 그는 곧장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한다. 표류는 한순간의 나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소리 없이 자리 잡는 습관입니다. 오늘 작은 결정을 미루고 내일 또 미루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표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표류는 영구적인 리듬이 됩니다. 표류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힐은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두 가지 기반 위에서 삶을 세운다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표류를 낳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삶으로 이끕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표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결정이 있다면 그 뒤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세요. 오늘 밤 이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표류자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만약 표류 중이라면 그것이 왜인지를. 힐은 말했습니다. 목적 없이 떠도는 것, 그것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오늘 밤 우리는 그 표류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오늘 강연을 시작하며 나폴레온 힐은 메이 말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세요. 목적 없이 표류하는 것, 그것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표류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을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번만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나폴레온 힐이 평생 추적한 단 하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원하는 삶을 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한가? 1931년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출간한 직후
전혀 다른 종류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상 속에서 악마와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힐은 악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류의 98%를 지배합니까? 그러자 악마는 단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드리프팅, 표류. 힐이 묘사하는 악마는 뿌리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책 속에서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체가 없다. 나는 부정적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산다. 즉, 힐의 악마는 인간 내면의 부정적 사고 패턴과 파괴적 습관을 의인화한 존재입니다. 두려움, 의심, 우유부단함, 그리고 무엇보다 표류라는 습관. 이것들이 바로 악마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표류란 무엇인가? 힐은 악마의 입을 빌려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표류하지 않는다. 반면 스스로 거의 생각하지 않거나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표류자다. 표류란 목적 없이 환경과 타인의 의견에 떠밀려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흘러가는 것,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상황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표류입니다. 힐의 악마는 말합니다. 나는 지구상 인류의 98%를 지배한다. 100명 중 98명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류하고 있다. 그들은 외부 환경과 타인의 생각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단 2명만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나아간다. 이 숫자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공명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표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표류자는 바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전히 표류입니다. 힐이 강조하는 것은 표류란 하나의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무도 당신에게 지금 표류 중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악마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습관의 원리입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나는 습관의 원리를 통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표류의 습관을 심는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결정을 미루는 것, 누군가의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표류는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굳어집니다. 힐은 묻습니다. 왜 표류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표류는 저항 없이, 고통 없이 조용히 인생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꿈을 빼앗으러 온다면 당신은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표류는 다릅니다. 표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10년이, 한 생이 지나갑니다. 힐은 이것을 최면적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표류가 시간과 결합하면 그것은 영구적인 상태가 됩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는 움직임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표류한 사람은 내일도 표류합니다. 이 리듬이 쌓이면 표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힐이 이 책을 72년간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진실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표류자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뉴스가 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 그대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이미 있는 생각들을 재배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생각이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 몇 개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들이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표류를 끊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생각을 재배열할 뿐이다. 이 문장을 오늘 밤 잠재의식 깊은 곳에 심어두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밤 우리는 나폴레온 힐이 악마와 나눈 대화 속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이 목소리를 따라오세요. 나폴레온 힐은 악마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표류자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 순간 악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답은 힐이 수십 년간 수만 명을 관찰하며 발견한 진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진실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악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류자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표류하지 않습니다. 반면 스스로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표류자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표류자는 자신의 마음 바깥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 지배당하고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는 삶이 던져주는 것을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힐은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자가 진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된 목적, 즉 chief aim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적어두었는가? 힐이 말하는 표류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삶의 주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걱정과 슬픔, 무기력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머릿속에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목적이 아닙니다. 종이 위에 구체적으로 적힌 문장, 그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힐은 수만 명을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표류자들은 모두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적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적는 순간 그 목적은 잠재의식 속에 닻을 내립니다. 적지 않은 목표는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두 번째 자가진단입니다. 나는 그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 계획을 위한 행동을 단 하나라도 실행했는가? 악마가 힐에게 고백한 것처럼 표류자는 항상 무언가를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결정을 미루고 행동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계획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표류의 얼굴입니다. 비회의 표류자는 언제나 명확한 계획 아래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힐은 이렇게 썼습니다. 표류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내리더라도 금방 번복합니다. 그는 언젠가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언젠가 시작할 거야. 언젠가 바뀔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오늘의 행동만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나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신호를 바꿉니다. 세 번째 자가진단입니다. 나는 타인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내 계획을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는가? 악마는 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류자는 자신의 의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내가 심어준 것입니다. 누군가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계획을 접는 것, 그것이 표류입니다.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표류자를 영원히 제자리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사슬입니다. 힐은 이 두려움이야말로 악마의 가장 정교한 무기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에 계획을 접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힐이 관찰한 표류자들은 공통적으로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비판을 받으면 자신의 계획이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회의 표류자는 비판을 정보로 받아들이되 자신의 핵심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두려움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힐이 악마의 대화를 통해 정리한 표류자의 공통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견이 없거나 자주 바뀝니다. 어제는 A가 맞다고 했다가 오늘은 B가 맞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정을 끝없이 미룹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셋째, 자신의 상황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경제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부모가 그래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패턴 중 하나라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밤 그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힐이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표류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악마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표류자의 눈빛은 초점이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항상 모호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나중에,
그의 습관은 반복됩니다.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같은 자리에서 머뭇거립니다. 힐은 이 묘사를 읽으며 자신도 한때 그 눈빛을 가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표류는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보통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힐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류의 98%는 표류자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정답을 외우게 했지 자신만의 목적을 찾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남들과 같은 속도로 걸으라고 했지 자신의 방향을 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표류는 의지의 부족이 아닙니다. 방향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든지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힐은 악마와의 대화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을 끌어냈습니다. 표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힐은 이것을 최면적 리듬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흘려보냄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목적 없이 사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표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리듬을 끊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된 목적을 글로 적어두었는가? 나는 오늘 그 목적을 향해 단 하나의 행동이라도 했는가? 나는 타인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방향을 지키고 있는가? 이 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미 표류를 멈추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오늘 밤의 슈처는 단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노트나 메모장을 꺼내 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가장 솔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적으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단력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갈대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갈대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갈대가 아닌 닻을 내린 배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조용히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집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천천히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표류자의 얼굴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그 얼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편안히 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오늘 밤 우리는 표류를 끊는 단 하나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가장 조용한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성공 철학을 세상에 전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스스로도 표류자였다고. 그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향 없이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범위의 표류일 뿐입니다. 힐은 그 진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힐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내어놓을 것인지도 함께 썼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외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나침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표류는 나침반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침반이 생기는 순간 표류는 끝납니다. 힐이 말하는 명확한 목적, 영어로는 definiteness of purpose.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은 반드시 이룬다는 결정입니다. 소망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은 바람이 불수록 더 강하게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힐은 이 차이가 표류자와 비표류자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경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품고 있습니까? 명확한 목적을 세우는 데는 세 가지 행위가 필요합니다. 첫째, 글로 씁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목적은 안개와 같습니다.
종이 위에 쓰이는 순간 그것은 실체를 갖습니다. 둘째, 날짜를 정합니다. 기한 없는 목적은 영원히 미래로 밀려납니다. 날짜를 정하는 행위는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이것은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그것을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선언합니다. 반복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현실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목적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무엇이냐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을 때 잠재의식은 마치 방향 없이 회전하는 안테나처럼 외부 환경의 신호를 무작위로 흡수합니다. 타인의 두려움, 뉴스의 불안,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 이것들이 필터 없이 당신의 내면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그 신호들이 당신의 선택과 행동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힐이 말한 표류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이 생기는 순간 잠재의식에는 필터가 장착됩니다. 당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신호는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신호는 걸러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것을 봅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문장에 밑줄을 긋습니다. 같은 대화를 해도 다른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힐은 이것을 두고 목적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침반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목적이라고. 하지만 힐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소망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이런 말들이 붙는 순간 그것은 소망입니다. 반면 목적은 무조건적입니다. 반드시, 이 날짜까지, 내가 직접 이런 말들이 붙는 순간 그것은 목적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꿈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지 조용히 확인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이 표류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 성공 철학을 연구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명확한 목적을 손에 쥐었다고. 그 전까지 그는 수십 년을 재능 있는 표류자로 살았습니다.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났지만 그 모든 것이 흩어진 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생긴 순간 그 점들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방황처럼 보였던 시간들이 사실은 준비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과거까지도 재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실천을 안내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은 채로 마음속에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이 삶에서 가장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하세요.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룬다고. 그 문장을 잠들기 직전 잠재의식에 심는 것. 이것이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언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그것은 잠재의식 안에 깊은 호흡을 파기 시작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닙니다. 반복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적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힐은 이 과정을 잠재의식의 재프로그래밍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밤이 그 첫 번째 밤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에너지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햇볕빛은 종이를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돋보기로 한 점에 모인 햇빛은 순식간에 불을 피웁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이 흩어진 노력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 아래 집중된 노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힐이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향해 에너지를 집중시켰습니다. 표류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힘은 두려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힐은 이 두려움이 명확한 목적의 반대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선명해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두려움은 거대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때 두려움은 그저 길 위의 작은 돌멩이가 됩니다. 목적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방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속 가장 조용한 곳에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그 답이 떠오르면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그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표류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결정으로 끝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것을 이룬다. 나는 오늘부터 이 방향으로 걷는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표류자가 아닙니다. 힐은 그 순간을 두고 삶의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한 전환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밤 홀로 내리는 하나의 결정에서 옵니다. 오늘 밤이 당신의 그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라. 이 문장을 오늘 밤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명확한 목적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적이 탄생하는 곳에서 표류는 끝납니다. 당신은 이미 첫 번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듣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 걸음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깊게 내쉬세요. 당신의 몸은 완전히 이완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심어진 목적의 씨앗이 당신이 잠든 사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표류는 끝났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삶은 방향을 갖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밤 당신은 이 강연의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표류란 무엇인지, 표류자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표류는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고. 그것은 매일 아침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두꺼운 벽입니다. 그러나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표류를 인식했다면 이미 절반은 끊긴 것입니다. 인식은 변화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문은 지금 이미 열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강연을 듣기 전과 후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표류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켜는 것만으로도 방 전체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오늘 밤 당신이 이 강연을 들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결정입니다. 힐은 잠드는 순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의 시간, 그때 잠재의식은 가장 깊이 열립니다. 낮 동안 우리의 의식은 수많은 소음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그 고요한 틈 사이로 심어진 생각은 뿌리를 내립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눈을 감는지 그것이 내일의 당신을 조용히 만들어갑니다. 오늘 밤의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나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로 살아가고 싶다. 그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고 그 느낌을 품은 채 잠드십시오.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힐은 명확한 목적, 즉 definiteness of purpose를 표류의 유일한 해독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일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사이에도 뿌리는 자랍니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심어진 그 한 문장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조용히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없으면 두 번도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실천을 하십시오. 내일 밤 또 하십시오. 같은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반복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생각을 현실의 설계도로 받아들인다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표류는 방향이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거창한 지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말한 그 한 문장이 나침반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 당신이 그것을 명확히 말해줄 때만. 표류를 끊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한 문장을 말하고 그 느낌과 함께 잠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면 내일 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잠들기 전 매일 밤 이 채널을 틀어두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당신이 지친 밤에도 이 목소리가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표류는 혼자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방향을 상기시켜주는 목소리가 곁에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드십시오.